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어제 제주를 거쳐서 밤사이 경남, 부산, 울산 지역으로 북상했고요. 지금 동해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태풍 반경이 넓습니다. 마이삭에 실하는 영동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비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태풍 영향을 받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연결해서 마이삭으로 인한 재난 상황 알아보고요. 법의 노조 처분을 두고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전교조의 입장을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을 추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공개했죠. 서 씨 측은 관련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 구정무 변호사와 함께 파헤쳐보고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처럼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의 노래 아리랑이 아디통이 된 사연을 정대훈 편사연구사가 준비했습니다. 자, 2020년 9월 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뉴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저 나오실 때 바람 거세게 불었죠? 어땠습니까? 네,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요. 태풍 마이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해 쪽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예, 이쪽 수도권 쪽도 지금 유력이 지금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풍도 느껴지고 예. 지금 침수 피해도 이제 남해 지역에 대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 수도권도 이 위력에 또 피해질 수 없다. 뭐 그렇게 네네.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보니까 강풍이 마이삭 때 위력 지난번 바비에 때의 위력보다 훨씬 또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풍뿐 아니라 비까지 몰고 오고 있는데 제주시에 지금 184mm가 지금 누적 강수량으로 집계되고 있고 예. 서귀포시도 236인데요. 산에는 지금 그러니까 1000mm가 넘습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예. 긴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계속 속속 피해 상황들이 집계되고 있어서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좀 저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예. 몇 가지 피해 상황을 좀 집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피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전 피해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강풍 네. 피해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제주 같은 경우에 하늘길, 바닷길이 끊기고 지금까지 접수된 강풍 피해만 예. 6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또 43,300가구가 예. 정전이 됐고요. 그리고 경남 거제 통영으로 전방에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물이 넘어지고 가로수가 뽑혀 나가는 등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경남 창원 소방본부에 신고된 태풍 관련 신고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산에서도 강풍 때문에 3,800여 가구가 정전됐고 긴급 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부산과 경남 거제 연결도로인 거가대교를 비롯해서 광안리 해안대로 마린시티 1로 등에서 교량이나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김해경천철 어제 오후 9시 30분부터 운행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 태풍 피해가 만만치 않고 주민 피해 또 주민의 대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산에서는 또 한 여성이 깨진 유리 치우다가 다쳐서 사망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피해 상황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는 좀 어떻습니까? 또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67명을 기록했는데 좀처럼 예.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날 대비 267명 늘어난 24,449명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은 253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8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 79명, 인천 10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187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순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세종, 전북, 경남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망자 누적으로 32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광훈 목사 어제 퇴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또 기자회견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이 사과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과, 미안하다 이런 단어는 네. 이분 입에서는 찾아볼 수 전혀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오히려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정부에 사과하려고 했다고요. 네. 네. 정광훈 목사가 예. 이 퇴원 후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중국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우한 바이러스라고 쓰지 않기로 네.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쓰지 않기로. 예. 근데 이제 전 목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예. 네. 전부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예. 현명한 판단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사기극이요. 네. 예. 제가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저도 예.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전 목사가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기간을 문 대통령에게 줄 테니까 예.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라고 말을 했고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는 거짓 평화 통일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뒤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아니, 언급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웬 평화 통일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도면 과대망상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예. 하여튼 강한 표현들이 나왔네요. 순교, 연방제로 가려는 거짓 평화 통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표현, 우한 바이러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과하려고 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에 들어간 치료비 예. 약 46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치료를 해준 국가를 향해서 사과의 뜻이 아니라 예. 사과를 해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말 이게 좀 황당한 네.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특히 순교하겠다는 그의 말에 구상권 청구를 먼저 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해라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 전에 집계를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에 적용된 진료비 예상 총액이 예. 65억 원이 넘고 그리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만 55억 원을 초과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단이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 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해서 네. 돌려받을 계획이고요. 예.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 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기독교 단체도 전 목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먼저 사죄 성명서를 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사태는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저질러졌지만 이를 방주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보수 친박을 위한 순교겠지 네가 기독교를 위해 집회했냐 제가 너무 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댓글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예. 자, 얼른 순교해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나요? 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전 목사의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는 미안한 신용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동안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기독교계 목사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최소 미안한 신용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다시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또 압수수색 벌였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여기에 경찰이 교회와 사택 등 4곳에 대해 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예.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 살리기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대며 선별 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예.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경제, 재정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면서 낮은 국가 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사실 이자를 내면서 돈을 쓰는 대출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재정 지출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면서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 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늘어난 재정 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홍남기 부총리 신경전, 일전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 비롯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설전인데요.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철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이미자 통합당 의원, 당시 통합당 의원이죠.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대답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또 홍 부총리는 이 지사에 30만 원씩 50번에서 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 부채율보다 낮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말 그 의미가 아닌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경기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냐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측면에서는 이 지사가 좀 책임 없이 발언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점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고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철민 뉴스캐스터는 철자가 들어가 있는데 철이 있는 뉴스캐스터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철이 많이 들어있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무겁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기 뉴스 브리핑 철 있는 박철민 뉴스캐스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지나서 경남 거제 또 부산 쪽을 거쳐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여수 등 지역에서 마이삭 때문에 크고 작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해서 태풍 마이삭 피해와 대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셨겠습니다. 어제 밤 9시, 10시 정도가 가장 그 태풍권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후로는 빠져나가긴 했는데 정전 등이 있어가지고 밤새 복구 작업 중입니다. 지금도 좀 바람이 거센 편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비도 그쳤고요. 바람도 잦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어제 지나가긴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밤에 그때 시간대가 만조가 겹치는 시간 이어서 우려가 더 컸습니다.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 한 저녁 6시 경부터 한라산에 워낙 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들이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우리 구조대원까지 잠시 고립돼가지고 정말 아찔했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히 저희들이 그 구조는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그 침수 피해가 있었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대피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 하천들이 범람할까 봐서요. 다행히 범람은 피했고요. 대신 밤 들어서면서 곳곳에 정전이 돼가지고 한 4만여 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현재 한 절반 정도가 아직 복구가 덜 돼 있습니다. 4만 가구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큰 어려움도 겪고 있겠습니다. 특히 밤 새벽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제주는 워낙 태풍이 연례 행사로 오기 때문에 늘 최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또 아주 센 태풍이어가지고 모든 기관이 근무령도 더 강도를 높였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슬아슬한 경계를 대피령 내리고 또 저희들이 수문 열고 그러면서 침수나 범람은 넘겼고요. 그래도 정전도 워낙 많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정수장도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네네. 물이 단수가 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밤새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오전 중으로 거의 대부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더라도 아직은 좀 경계를 풀면 되는 상황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예. 이제 땅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산사태라든지 축대 또 이 취약 시설물들 조심해야 되고요. 예. 또 이렇게 태풍이 오고 가면 네.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아니면 또 전염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이나 방제 또 요새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생이나 방역에 저희들이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풍이 오면 항상 제주도 쪽을 이렇게 직접 지나가든 아니면 거쳐서 지나가든 비껴 지나가든 어쨌든 간에 항상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이제 어춘대 개춘격으로 또 마이삭 지나기 무섭게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라고 하네요. 이게 또 온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또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보니까. 일요일쯤 온다 그러니까. 예. 근데 워낙 진로가 네.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제주도가 잘 막아야 우리 전국이 또 태풍에 대해서 안전하니까요. 네네. 저희들이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제주도에서 이 게스트하우스 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후에 도내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내리셨고요. 또 불법 야간 파티도 적발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정적 총동원하는 거, 또 일부에서는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7월에는 저희가 한 명도 감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8.15 그 연휴 지난 이후에 한 2주 사이에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 수도권 발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갔다 오신 분들이 목욕탕에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자. 그래서 8월 28일 날 10인 이상 파티를 금지시켰더니 그 10인 이상이라는 게 9명은 되고 10인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자 이런 뜻인데 10인 이하로 또 SNS로 모집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장소로 옮겨서 파티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면 금지라는 뜻에서 3인 이상 파티 금지를 내린 거죠. 어떤 분들은 4인 가족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은 원래 일행이었던 가족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로 안면이 없던 사람들끼리 서로 합류하면서 파티를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자,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훨씬 이 미리에 벌초하는 풍습을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벌초까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는 진짜 명절 때 안 와도 벌초 때는 와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전통 문화가 강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방역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 이 집안끼리 벌초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집안에 얼굴 붉히는 갈등까지도 있고 또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말자 그러면은 너 평소에 집안일 소홀히 하더니 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또 만약에 행사 모였는데 감염이라도 되면 이거 누구 때문에 됐다 그래가지고 후유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하나의 권고 기준을 세워주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선제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왕래는 가급적 자제를 해주십사. 그렇게 다음 명절 때 우리가 안심하고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벌초 자제뿐이 아니고 다른 또 어떻게 추석을 좀 슬기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도 서로 마스크도 끼고요. 또 추석 때는 명절 때 또 들뜬 마음에 또 서로 영웅 심리에 이렇게 방역을 무시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철저히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 이상의
가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특히 수도권이 지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족끼리 좋은 뜻으로 모여 있는데 이게 또 전국에서 코로나만 좋은 일을, 바이러스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꼭 필수적인 것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고 애매하면 하지 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로워야죠. 예. 자, 그런데 사실 그 제주 지역 언론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보니까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하는 세계 유산축전 특별탐험대 프로그램 이거를 뭐 강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 제주도가 세계 자연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용암이 흘러내렸던 그 통로를 불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다가 오픈하는 행사예요. 불의 길. 원래는 이 평창 올림픽 그 감독이 주관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인데 이번에 실내에는 다 취소시켰고요. 야외 행사도 탐방단을 6명이라는 최소 규모로 줄여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실내 행사는 대부분 취소를 하고 다 취소했습니다. 다 취소하셨습니까? 그 외부 행사도 최소화하시고 야외도 6명 간격 널찍 띄워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방역 그 준비되어 있는 가이드의 진행 하에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이렇게 최소화해서 하시다 보니 좀 많이 너무 아쉽고 진짜 안타까우시겠어요?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모로 코로나19 때문에 뭐 행사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명절 맞아서 또 벌초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때 이제 광화문에서 그 대규모 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자유 우파 집결 뭐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 뭐 포스터가 인터넷 매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가 기우길 바라지만 혹시 이게 대규모 집회가 실제로 열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건 집회 금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의사표시 이전에 국민의 안전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 이거는 민주시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을 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방역에는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이걸 회방을 나서는 안 되겠죠. 강력히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게 현실화된다면 강력히 금지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8.15 집회도 민주노총이든 그 뭐 무슨 또 정치 단체든 모두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 그래도 그 쿠폰 나눠주고 그 연휴 느슨해지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해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불을 붙였잖아요.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상황이시죠? 네, 1차는 저희가 그 6월에 지급을 했었고요. 대신 그때는 어려운 분 절반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도 있었고 그때부터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러 번 지급해야 될지 모르니 재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미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이번에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절반 정도 지급이 됐고요. 아마 우리 9월 추석 되기 전에 전 도민에게 지급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서둘러서 한 게 아니라 코로나 우리 1차 지원금 지급할 때부터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 2차를 두세 달 뒤에 또 지급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걸 지금 집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또 이게 선별 지급이다, 전체 지급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뭐 좀 논란이 큽니다.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돈만 많다면 네. 뭐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는 네. 우선 그 공무원들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 예. 여기는 떼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중간선 이하로 하다 보니까 예. 중간선 근처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전원을 주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없는데 예. 대신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까지 사실은 다 가져가고 네. 지난번에는 이걸 가지고 기부를 해라 했는데 사실 네. 손에 돈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상과 효과를 할 거냐인데 네. 저는 한정된 재원이라고 한다면 더 위험에 처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선별지급적으로 이제 이쪽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더 집중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삭 비바람을 뚫고 왔습니다. 태풍 대비 잘하십시오. 비바람 초속한 제가 보기엔 15m, 20m. 네, 바람이 아주 네. 강하더라고요. 예. 뚱커벨도 흔들렸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바깥에 좀 외출도 못하고요. 뭐, 집에 네. 갇혀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 경험하는 사람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블루가 예. 뭘까 이제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물론 예. 대충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예. 무기력증을 든 참 이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도 예. 감염될지 모른다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고 예.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일컫는 표현인데 예. 정신적인 현상인데 다들 주변의 안부를 좀 적극적으로 네. 물어봐주는 또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까? 국민 네.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 블루 아, 경험이 그렇습니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 중에 한 분이시겠습니다. 네. 아닙니까? 뚱커벨도 뭐 예외가 예.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예. 8월 31일, 9월 1일 실시한 조사였고요. 전국 예. 1,008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 무기력, 예. 분노 등의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예. 74.4%가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예, 예. 정신적인 건강도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4분의 3이네요. 네.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4명 중 3명이 3명이, 예.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안 하셨다는 분도 예.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게 뭐 무관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 네. 꼭 써야 되고. 마스크 착용도 예. 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이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이런 네.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뭐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뭐 정부와 의료계 그 정경이나 전임의 파업, 그 휴진 뭐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이어가고 있긴 한데. 네. 자,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해서 책임 어느 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RN서치 조사에서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 집단 휴진 파업이죠. 책임이 예.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 이 의사 39.6%,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되고요. 네네. 정부가 35.1%, 네. 양쪽 다가 네. 17.4%. 예.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가장 큰 피해는 또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표본 오차 범위 내 네. 의사와 정부의 책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의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지만 네네. 또 동시에 정부가 좀 더 대응을 조금 네.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우리 국민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께서도 그때 뭐 전쟁 났는데 군인이 뭐 무기 놓고 뛰쳐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맥락의 또 사람도 있고요. 하긴 한데 처음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한 시점에 조사를 하면 빅데이터는 쭉 이렇게 이어지는 여론을 또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이 이제 보완이 되면 좋은데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해 봤더니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의사 파업을 검색어로 입력을 해봤더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8월 19일부터 응급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것이거든요. 또 환자가 늘어나고 병상도 부족하다. 근데 그동안에 의료진들의 노고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덕분에 캠페인 이런 걸 할 정도로 의료진, 간호사분들 또 자원봉사로 이 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데 이 파업이 더 확산되고 정부와 갈등이 심해지는 지난달 8월이죠. 27일 빅데이터 상에서 응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막 너무 심한 갈등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8월 27일 이후에 좀 다소 줄어들었다가 9월 들어서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응급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대체로 좋은 일이 아니면 좀 이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고 좀 이게 신경이 쓰이는 이슈인 경우에는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평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해본 결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파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자들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서 의사 파업, 전공의, 전임의, 휴진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더 많아진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를테면 이 상황을 무슨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는 뭐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나요? 이를테면 뭐 가짜 누구의 아이냐. 누구 아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진짜 엄마는 오히려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정부도 또 의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는 어느 쪽도 그런 판단은 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사실은 이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중환자의 경우에는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 또 지금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좀 잘 협의가 되면 대결보다는 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결보다 대화. 자, 그러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 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급 자체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 같은데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선별적으로 갈지 아니면 이전 1차 때처럼 전체 다 줘야 될지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황보선 앵커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참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주도 원희룡 지사도 지금 제주도에 재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여론인데 쟁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국민 여론은 보편과 선별이 매우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1차 때는 이제 보편과 선별이 경합하다가 막판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모두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가 40.5%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가 36.1% 거의 비슷합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5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선별과 보편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확실한 뭐랄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한 지표로 삼기가 좀 팽팽합니다. 힘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정치권, 정부 반응, 게다가 지금 국민 여론도 지금 어느 정도 팽팽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또 국가 재정,
지급 타이밍이 재난지원금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동될 수 있는데 먼저 정치적 판단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재난구제의 성격이냐 경제 활성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재난구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예. 이 선별 쪽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 예. 국민의힘 이게 네. 국민의힘 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국민의힘도 예. 비슷한 네. 당론으로 보이고요. 국가 재정에서 볼 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0%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급하게 된다면 선별 지급 이제 무게를 두는데 선별이 아닌 네. 맞춤형이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요? 이건 맞춤형이 더 좋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 안 된다. 네. 개인 모두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네.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이밍인데 네. 대체로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나는데 1차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선별 쪽에 정치권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로 해석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국민 여론도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네, 이 정부에서 뭔가 확실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네. 그 명분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기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 1차 예. 때보다 또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당시는 뭐 4월, 5월 총선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힘이 실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 네.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라. 네, 국가 네. 재정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중요한 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낙연 당신은 의원이었다면 또 이 총선 후보였다면 지금은 네. 당대표거든요. 그렇죠. 1인자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네. 이 재난지원금 취급은 해야 되는데 이 선별 쪽이 맞는 것 아니냐. 그쪽으로 조금 발언이 나와서 예. 힘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이재명 지사는 보편 예. 또 이낙연 대표는 선별. 네. 이거 1차 대결 아니냐. 네. 이런 정치권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네. 벌써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안을 가지고도요. 네. 자, 제가 말씀하신 이낙연 의원,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전당대회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예상대로 결정됐습니다. 어대낙입니다. 네. 어대낙계. 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와, 용쟁호투입니다. 차기 예.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예. 결과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투톱 체제로 나타났는데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바로 전당대회 예. 전날까지 전날까지. 시작했습니다. 예, 예. 전국 2,54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낙연 24.6%, 네. 이재명 23.3%. 초박비입니다. 그럼 뭐 오차범위 내로 네. 갔다고 볼 수도 거의 있겠네요. 비슷한 결과이고요.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11.1%로 3위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한데 이낙연 대표가 더 앞서는 것으로 47.6%. 아,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33.3%. 이제 뭐가 가제가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예. 진보층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팽팽했습니다. 이낙연 37.3%, 네. 이재명 지사 32.2%.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서 앞서 이제 1차 격돌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네. 이 여론이 예. 차기 대선 지지도에도 어떻게든 영향은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네. 당명을 이제 어제 확정했지 않습니까? 바꾸는 걸로. 네.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자, 당 이름을 당자가 안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으로 바꿨는데, 자, 네. 이게 어떤 지지율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예. 당명을 바꾸는 건 역시 이제 네이밍 효과인데 네네. 분명히 지지율에는 뭐 효과를 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이름을 바꾼 효과도 있고 예.
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과 또 비슷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또 현상도 있고 또 당명을 바꾸는 네이밍 이펙트는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예. 이게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름 바꾼다고 지지율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이념 어떻게 예. 재정립을 하느냐 보수의 이념을 중도까지 또 정책 뭐가 간판 정책이 되겠냐. 근데 사선 연임 금지는 예. 또 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헌법적으로도 또 네.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이 한편 있었고요. 예.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예.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 누가 있을 거냐. 그래야 네. 지지율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간판 정책이 나올지 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는 누가 될지도 상당히 예.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네. 정말 중요한 건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올 거냐. 네네. 그래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예. 또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세를 보면 예. 부동산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네. 다분했던 거 아니냐. 마치 드라마 제목처럼 네네네. 자체 발광 예. 지지율이 더 나와야 한다는 과제가 네.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